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부쩍 잦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이 잘 안 되며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필요한 연료가 제때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해 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더 비싼 영양제, 더 복잡한 건강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먹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약이나 극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선택이 어떻게 뇌와 몸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뇌를 의심합니다. 혹시 큰 병이 시작된 건 아닐까?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그래서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고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도 몸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분명 예전 같지 않은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니 답답함만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뇌의 기능 저하는 항상 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공급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루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혼자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불규칙하게 들어오거나 질이 맞지 않으면 뇌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절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사 방식이 이 흐름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로 대신하고 점심에 몰아서 먹는 패턴, 혹은 아침부터 단 음식을 먹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뇌의 에너지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중요합니다. 밤사이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는 이미 연료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무엇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커피나 달달한 음식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정신이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급격한 자극은 잠깐의 각성만 줄 뿐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멍하고 점심이 지나면 더 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문제는 고착됩니다. 사실은 뇌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할 재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면 언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뇌는 아침에 들어오는 영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간대에 안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하루 종일 기본 상태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나중에 먹어도 효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 이전에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천천히 들어오는 연료를 선호합니다. 이 연료가 지방과 단백질 중심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당분 위주의 에너지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계속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쌓이고 쌓여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로 나타납니다. 아직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흐름을 되돌리는데 왜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결국 또 복잡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은 원래부터 단순한 구조를 좋아합니다. 특히 뇌는 화려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도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 둘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단백질, 지방, 미량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늘 정답이라고 배워왔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노른자 안에는 지방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너무 높은 열을 만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기 전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이건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와 활용의 문제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지방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뇌는 지방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질 좋은 지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집중력과 판단력이 유지됩니다. 이때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불 위에서 조리하는 순간 본래의 장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리에 쓰는 기름이 아니라 마무리로 더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불을 끄고 접시에 담은 뒤 소량을 더하는 것, 이 간단한 차이가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량이 핵심입니다. 과한 지방은 에너지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티스푼 기준으로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침은 몸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사용한 뇌는 새로운 공급을 기다립니다. 이때 들어오는 영양은 우선적으로 뇌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상태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밥을 먹기 전, 커피를 마시기 전, 다른 음식보다 먼저.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식후에 먹거나 이미 다른 음식으로 장이 바쁜 상태에서는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좋은 영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부담 없는 단백질과 질 좋은 지방을 소량으로. 이 원칙이 흐름을 되돌리는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자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몸을 밀어붙이는 방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원래 잘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점과 모두에게 같은 방식이 왜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한 분들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 반응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몸의 변화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특히 뇌와 관련된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돌아오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지점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보다 덜 무겁다는 느낌, 또는 아침 시간을 보낼 때 이유 없이 초조하지 않다는 감각.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아서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가 에너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보다 아침에 멍한 시간이 짧아졌다. 낮에 졸음이 덜하다. 하루가 끝났을 때 머리가 덜 피곤하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반응입니다. 뇌는 필요한 연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불안이 줄고 집중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지, 내일은 어떤지 자꾸 비교하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몸은 감시당한다고 느낄 때 오히려 반응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찰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식사량입니다.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을 부담 없이 공급받으면 점심과 저녁의 폭식이 줄어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과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미 필요한 걸 받았다고 느끼면 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식이 줄고 야식 생각이 덜 납니다. 이 변화는 특히 중장년 이후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불필요한 섭취가 줄어들면 소화기관과 혈관, 뇌까지 모두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 같으니 양을 늘려볼까? 다른 음식도 더해볼까? 하지만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건 아직 적응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과하게 밀어붙이면 다시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같은 양, 같은 방식, 같은 시간. 이 단순함이 변화를 굳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아침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면 밤의 긴장도 함께 내려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기억합니다. 아침이 안정되면 밤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영향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이 기준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좋다고 해서 억지로 계속하면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잠시 멈추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이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조금 편해지고 하루가 덜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가장 쉽게 기준을 넘습니다. 조금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루 2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과한 친절을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들어올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양을 늘리는 순간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특히 들기름과 같은 지방은 소량일 때와 과할 때의 차이가 큽니다. 조금만 지나쳐도 속이 더부룩해지고 입맛이 둔해지며 아침이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몸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함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순간 이 방법은 의미를 잃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면서 다른 자극을 계속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아침 식단은 바꾸면서 밤에는 여전히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 습관. 이 상태에서는 변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하루 전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생활 전체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밤도 정리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마십시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방법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한 동안 유지하면 됩니다. 어느 날 굳이 하지 않아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집착이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계란이 잘 맞고, 누군가는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기름이 편하지만, 누군가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몸의 감각은 흐려집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편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명확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방법은 보조로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액, 신장, 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병을 고치기 위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생활의 흐름을 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습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며칠, 몇 주의 변화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몸은 지켜봐 주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오래 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적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특별한 약도 없고 대단한 비법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원래 작동하던 방향으로 돌려놓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시간 날 때.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태를 만들고 그 내일들이 모여 몇 년 후에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핵심은 꾸준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몸이 편해지는 경험을 직접 느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느껴본 변화만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조금 맑아진 느낌.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불안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의지가 필요 없어집니다. 습관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반복될 때 저절로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혼자만 알고 혼자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아침마다 멍해 보이는 분, 요즘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분, 사소한 걸 자주 잊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도 해봤는데 아침이 좀 편해졌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강요된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과 피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늦출 수 있고 완화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선택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의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라면 내일 아침, 내일이 아니라면 이번 주 안에 계란 하나, 과하지 않은 양, 천천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한 선택이 가장 오래 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